18장 224년 10월 20일 3시 14분 남자는 칠판을 손으로 가리키며 경건하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입술을 바르르 떨며 칠판을 도로 팔 안쪽에 끼웠다. 토머스가 입을 열려는 순간 남자가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다. 토머스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어 그저 남자를 따라갔다. 그러지 않으면 광인굴로 더 깊숙이 들어가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었다. 양옆에서 광인들은 울부짖고 악을 쓰고 이를 갈면서 팔을 뻗고 또 뻗었다. 그들의 울부짖음이 배경소음이 된 가운데 토머스는 앞서 걸어가는 낯선 남자를 바라보며 따라갔다. 그들은 창살이 박힌 터널을 지났다. 감염된 자들이 토해내는 끔찍한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을 때까지 마침내 남자는 큰 터널로 이어지는 문 앞에 이르렀고 그 문을 열더니 밖으로 나갔다. 남자는 토머스와 아이들이 따라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닫았다. 경비원들은 아까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이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 명이 앞으로 걸어와 사슬을 집어들고 빗장에 감은 뒤 자물쇠를 채웠다. 광인들의 소리는 이제 아득히 먼 메아리로 들렸다. 토머스와 친구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바짝 붙어 있었다. 알비와 민호는 어느 때보다 조용했고 테리사는 토머스만큼이나 동요한 모습이었다. 토머스는 사악은 선한 것이다 라는 글귀가 적힌 괴상한 칠판을 든 남자에게서 시선을 뗄 수 없었다. 토머스가 생각에 잠겨 있는데 남자가 돌연 다가와 두어 걸음 간격을 두고 아이들 앞에 섰다. 남자가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차례로 눈을 맞추더니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내가 누군지 궁금하겠구나. 남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상황에 어울리지 않게 너무 쾌활하기도 했다. 당연히 그렇겠지. 내가 짊어진 짐, 내가 지고 다녀야 하는 무게가 너희 눈에도 보이겠지. 딱 한 문장이야, 한 문장. 오늘 밤 그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한 문장이라는 걸 너희가 배우길 바란다. 누구세요? 여기서 일하는 분이세요? 알비가 다들 알고 싶어 하는 질문을 했다. 토머스는 남자가 무어라 대답할지 몹시 궁금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이름은 존 마이클이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가슴팍을 손으로 누르며 기침을 해댔다. 나는 이 단체의 핵심 인사였다. 한때 그랬지. 내가 그랬어. 내가 생존자들을 모았어. 리더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았어. 그건 내 아이디어였어. 얘들아, 내 아이디어였다고. 그는 침을 튀기며 마지막 단어를 내질렀다. 토머스가 한 걸음 물러서자 나머지 아이들도 따라 물러섰다. 존은 눈을 희번덕거리며 산만하게 말을 계속했다. 그런데 말이지, 내가 플레어병에 걸렸어. 그 빌어먹을 플레어병. 인류를 도우려고 애써온 내가. 그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떨어뜨렸다. 내가 그 병에 걸리다니 불공평해. 나는 곧 저들과 함께 지내야겠지. 그의 시선이 아이들을 지나 터널의 창살 우리에 꽂혔다. 광인굴이었다. 그건 안 돼. 그럴 순 없어. 내 삶이 저렇게 품위 없이 끝나게 할 순 없어. 난 안 돼. 플레이어 후 연합정부를 설립하고 풀후연의 생존을 위해 분투하고 풀후연의 중요성을 설파했던 내가 그럴 순 없어. 너희라면 그런 인물을 저 굴에 처박을 수 있겠어? 어디 물어보자. 그럴 수 있겠어? 그는 토머스를 노려보며 발작적으로 물었다. 그럴 수 있겠냐고? 토머스는 세차게 고개를 내저었다. 오늘 중 가장 두려운 순간이었다. 존은 아이들에게 반걸음 더 다가왔다. 발을 끌면서 몸이 약간 휘청했고 얼굴은 온통 눈물로 번들거렸다. 너희에게 부탁하러 여기 온 게 아니야. 이 일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말을 하려고 왔다. 나 같은 사람들을 돕는 게 너희의 의무란 말이다. 앞으로 또 생겨날 나 같은 사람들을 도와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가 악쓰듯 내뱉은 마지막 말이 가슴에 사무치게 슬펐다. 가까이 있는 경비원들은 밀랍 조각상처럼 가만히 서 있기만 했다. 그림자가 져서 그들의 눈빛을 읽을 수도 없었다. 알겠어요. 감염되신 건 안타깝게 생각해요. 저희의 부모님도 대부분 병에 걸리셔서 어떤지 잘 알아요. 테리사가 대답했다.
토머스가 아무리 애써도 테리사보다 차분하게 말하지 못할 것 같았다. 존은 돌연 얼굴을 흉측하게 일그러뜨리며 부르르 떨었다.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은 마치 붉은 가면 같았다. 그는 분통을 터뜨리며 눈이 튀어나오도록 화를 내기 시작했다. 목소리가 갈라지도록 악을 썼다. 알기는 개뿔을 알아? 어떻게 치료제 만들 기회를 저버리고 여기서 도망치려 할 수 있냐고. 더 이상 자제하기 힘든 상태로 보였다. 완전히 정신을 놓기까지 얼마나 버틸지 토머스는 가늠할 수 없었다. 민호가 토머스 앞으로 나서서 존을 직접 대면하고 나섰다. 놀랍게도 경비원들은 말릴 생각을 하지 않았다. 민호는 침착하게 말하려 애썼지만 떨리는 목소리를 완전히 제어하지는 못했다. 우린 아무 데도 안 가요. 하지만 우리를 이런 식으로 취급하는 게 온당하다는 생각도 안 드네요. 감히 누구한테. 존은 말을 하다 말고 민호에게 달려들며 그의 목을 향해 두 손을 뻗었다. 민호가 미처 피하기도 전에 그는 민호의 목을 움켜쥔 채로 바닥에 나뒹굴었다. 존은 재빨리 민호를 타고 앉더니 온몸의 체중을 실어 그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민호는 남자의 손을 떼어내려고 발버둥치며 등을 구부렸다. 민호의 입에서 숨이 막혀 컥컥대는 소리가 뛰어나왔다. 토머스는 뭘 어떻게 할지 아무 생각도 안 들었지만 일단 민호를 돕기 위해 움직였다. 그 순간 알비가 토머스를 밀치며 달려나가더니 어깨로 존 마이클을 들이받아 그를 민호에게서 떼어냈다. 민호는 일어나 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알비와 존은 서로 위에 올라타려고 두 번 엎치락 뒤치락 했다. 그러다 존이 먼저 민호에게 했던 것처럼 알비를 타고 앉았다. 토머스가 나서기도 전에 민호가 벌떡 일어나 친구를 구하러 달려갔다. 민호는 가속도를 붙여 존을 밀어 땅바닥에 쓰러뜨렸다. 가만히 구경만 하던 경비원들이 그제야 폭력을 진압하려고 나섰다. 여 경비원이 침착하게 말했다. 좋아, 이제 그만. 존 마이클 씨는 이 상태가 온전하지 않아. 민호와 알비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여자 경비원이 총을 장전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멈춰 모두. 토머스와 테리사는 친구들을 한 명씩 부둥켜 안고 쓰러진 남자한테서 떼어냈다. 아이들이 숨을 몰아쉬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동안 어른인 존 마이클은 아이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바닥에 누워 있었다. 존의 입술은 부어올랐고 코에서는 피가 흘렀다. 그때 다시 한번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번에는 경비원들도 놀란 기색이었다. 존이 벼랑갓 무릎을 꿇고는 관절이 하얗게 질리도록 바짝 깍지를 낀 두 손을 가슴께로 모아 올린 것이다. 존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나를 비난하지 마. 제발 나를 구해줘. 내가 안 된다면 앞으로 이 병에 걸린 다른 사람들이라도 구해줘. 부탁할게. 제발 구해줘. 울먹이며 한마디씩 내뱉는 존의 두 눈에서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그는 어깨부터 시작해 팔과 손을 부들부들 떨더니 가슴을 들썩여가며 마구 흐느껴 울었다. 그리고 속삭이기 시작했다. 제발 우리 구해줘. 부탁이야. 우리를 위해 치료제를 찾아줘. 그는 천천히 눈을 감고는 엉덩이를 바닥에 대고 주저앉았다. 제발 부탁할게. 존은 온몸을 떨며 흐느끼면서 한마디씩 말을 내뱉었다. 어둠 속에서 랜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동안 짙은 그림자 속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듯 했다. 랜들이 조용히 걸어나와 존 마이클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세상은 이렇게 변해버렸다. 너희가 면역인이 아니고 우리가 치료제를 찾지 못한다면 세상은 계속 이 모양이겠지. 감염되면 선택은 두 가지다. 아까 너희가 창살 너머에서 본 그것들 중 하나가 되든가 아니면 종점에 다다르기 전에 목숨을 끌어 끝장을 내든가. 이 선량한 분은 때가 되면 자기 목숨을 거둬달라고 내게 부탁했다. 이분이 오늘 밤 논리적인 문장으로 말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너희가 알아주면 좋겠구나. 랜들은 경비원들에게 고갯짓을 하며 덧붙였다.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 이제 오랜 친구를 보내드려야겠어. 랜들은 허리춤에서 권총을 꺼내들고 공이치기를 당겼다. 뭘 하려고요? 토머스가 물었다. 랜들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토머스는 짐작할 수 있었다.